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에서 생활과 금융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주는 5주차 수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5주차 수업 내용은 우리 교과서 정권투자 2에 나오는 5장, 제5장 챕터 5 기본적 분석에 관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이 어떤 건지, 자, 정권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체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정권 분석이라는 개념이 뭐냐?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우리가 정권 분석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기도 하고 또는 어렵기도 한 내용이 바로 정권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매도하는 것이다. 말은 참 되게 쉽게 보이죠. 그럼 언제 주식이 싼지, 언제 주가가 고가인지를 지나고 보면은 보이지만 그 당시 현장에 있을 때는 진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석하는 의미가 없느냐, 요령을 발휘해야 되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 분석이라는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권 분석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개별 정권의 투자와 관련해서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으로 좋은 주식의 선택과 매매 시점의 결정에 관한 모든 분석을 정권 분석이라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기업이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이고 그 주식의 매매 타이밍이 언제가 좋은지를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정권 분석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면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이걸 얘기하는데 그럼 뭐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느냐? 참 이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교수님은 아주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보다는 주식 저축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 저축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조금씩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은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우리가 주식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돈이 계좌에 입금이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장기적으로 5년, 10년, 20년, 30년이라고 본다 생각하면 매수 타이밍은 언제냐? 쉽게 설명 그 계좌에 돈이 있을 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자기가 정권 분석을 잘하고 어떤 분석을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 쉽게 설명하면은 매수 타이밍은 언제냐 하면은 그 계좌에 돈이 있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고 그럼 매도 타이밍은 언제냐? 주식 저축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은 언제냐면은 돈이 필요할 때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러면은 정권 분석을 하는 목적이 뭔가? 자, 이거는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은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좋은 기업이 발행해놓은 주식이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라는 개념은 항상 일단 부도가 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기업, 고잉 컨선하면서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수익도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 그리고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분석에 대한 하나의 정의고, 그러면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진짜 막 많은 사람들이 열기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상투에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곡소리가 나서 진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해야 되는지 그런 등등을 한번 예측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Fundamental Analysis.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그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기본적 분석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분석은 기술적 분석인데 이거는 Technical Analysis인데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내리고 하는 그 차트를 보고 분석하는 그 분석을 우리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를 흔히들 우리가 차트 분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기업의 가치를 결정한다.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는 그 분석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과거, 현재,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 테크니컬 어널리시스입니다. 자, 더 기본적 분석의 체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의 체계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일반 모형이 있습니다. 이 일반 모형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위험이 반영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를 우리가 주식 가치를 평가의 일반 모형을 봅니다. 이거를 할인을 해서 우리가 현재 가치가 얼마쯤 되는지를 미래 현금 흐름을 반영을 해서 보는 것을 우리가 일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식의 본질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미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은 크게는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크로하게 전반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 환경, 글로벌 시장의 경제 환경을 보는 경제 분석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업의 본질 가치인 그 기업 자체 분석을 하는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제 분석은 어떤 내용을 보냐면은 경제 전반과 정권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경기 변동, 지금 경기가 침체인지 회복기인지 뭐 수축기인지 등등 경기 변동을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중앙은행, 세계에서는 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통화량이 지금 늘고 있는지 통화량이 줄고 있는지를 통화량의 추이도 봐야 되고, 통화량하고 금리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단계인지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단계인지, 금리도 장기금리, 단기금리, 뭐 채권금리, 그리고 주택담보금리 등 여러 금리가 있기 때문에 금리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업 공부를 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경제신문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경제신문에 보면은 전 세계의 경제 흐름에 대한 뉴스도 나오고, 그 국가의 통화에 관련된 거 나오고, 금리도 나오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최근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금리를 0.25%를 올려서 현재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는 0.75%입니다. 연말까지 한 차례 더 올릴 가능성도 배제를 못합니다. 한 차례 더 올린다면은 1%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산업 분석은 그 산업 전체가 대단히 트렌드에 맞는 그런 산업이라면은 그 산업은 성장 산업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산업의 성장률이 얼마쯤 되는지도 봐야 되고, 그 산업에서의 경쟁 강도도 봐야 되고, 수익 및 비용도 봐야 되고, 구조 등 전반적으로 산업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기업 분석을 해보는데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 얼마큼 있는지도 봐야 되고, 자산 구성도 봐야 되고, 재무 구조 등도 봐야 되고, 이익 발생 능력 등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기업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를 하나를 꼽으라면은 No sales, no profit입니다.
no sales, no profit. 그 기업이 매출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은 그 기업은 절대로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업이 매출이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은 실제로 수익도 발생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경제 분석을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변동, 경기 전망과 주가인데, 경기 변동의 순환 주기를 보면은 경제 활동이 상승, 고점과 하락, 저점을 반복하는 순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경기 순환,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 경기 변동과 주가는 일반적으로 주가는 경기보다 선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주가는 경기보다는 선행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경기 저점에 있을 때는 전부 다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죠? 이때 경기 저점에 있을 때 주가는 다음에는 올라 회복기에 간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가 주가가 터닝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점일 때는 경기가 주가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고점에서 꺾이기 시작하면 여기는 꺾이는線에서 여기는 주가를 매도하는 시점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전망과 주가에 보면 경기 예측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경기 예측 방법에는 경기 종합 지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경기를 잘 반영하는 개별 지표를 선정한 다음에 경기와의 시차 정도에 따라서 선행지표, 경기 선행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동행지수가 있고 경기 후행지수로 이렇게 매달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지수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컴포짓 인덱스, 경기 종합지수를 트렌드를 쭉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기 종합지수의 증가율에 따라서 경기 변동의 진폭까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라는 게 있고 소비자 태도지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체감 경기 측정 지수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설문에서 하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답변하는 낙관 응답자 수에서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비관하는 응답자 수를 빼고 전체 응답자 수를 나누어 주면은 이것이 바로 곱하기 100을 하고 더하기 100을 하면은, 자, 항상 BIS 값은 0에서 200까지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100 이상이 되면은 확장 국면이라고 보여지고 100 미만이면 수축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 100쯤 되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각종 신문이나 통계청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를 수시로 한번 들어가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 종합지수에는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가 있다고 얘기했죠.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의 구성 요소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8개 구성 요소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고 순환 지표도 봐야 됩니다. 재고가 얼마쯤 사이에 있는지. 그 다음에 경제 심리 지수 또는 소비자 기대 지수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선박을 제외한 기계류 내수 출하 지수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건설 수주액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수출입 물가 비율도 봐야 되고, 그리고 구인 구직 비율도 봐야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스피 지수의 흐름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를 보면서 이렇게 8개 구성 요소를 갖고 경기 선행 지수를 통계청에서는 매달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경기 선행 지수가 쭉 터닝해가 올라간다는 시그널만 나오면은 주가는 미리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지수 입장에서 보는 거고 개별 기업 장에는 좀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 수강생들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분석에서 또 금리와 주가도 되게 민감합니다. 그죠? 돈을 빌려서 사용하는 데 따른 가격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자금 조달은 축소가 됩니다. 그죠? 그럼 설비 투자도 축소가 되고 수익성도 악화가 되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자금 조달을 확대할 수가 있고 설비 투자도 확대할 수가 있고 수익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화량과 주가를 보면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돈의 규모, 돈의 양을 통화량이라고 얘기합니다. 통화 지표에도 협의의 통화 M1이 있고 광의의 통화 M2가 있고 금융기관 유동성 LF가 있고 광의 유동성 L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은행의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 부분에서는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자금 확보가 쉬워지고 시설 투자를 늘리게 되고 수익성도 향상되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민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자금 확보가 쉬워지고 시설 매입도 할 수 있고 정시가 화랑이 되면은 주가도 상승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유동성 효과라는 건 뭐냐면 통화량이 증가 시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단기적 주가 상승. 자,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엄청난 공급, 통화의 공급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우리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으면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통화시장에서는 이자율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죠? 소득 효과는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투자가 증가하고 국민소득도 증가하고 화폐 수요가 증가해서 이자율이 다시 또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피셔 효과라는 것은 화폐 공급의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명목금리가 상승하는 또 효과를 갖고 온다. 이런 것을 우리가 피셔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가와 보겠습니다. 경제 내에서 거래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의 가격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완만한 물가 상승은 실물 경기를 상승시키고 기업 수지를 개선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은 금융자산을 회피하고 실물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주가를 하락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지고 기업 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합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은 인플레이션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저물가, 저금리, 금융자산을 선호하고 이때는 주가가 상승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과 주가 두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을 보면은 자, 여기서 1달러가 1,000원이면은 2달러면은 2,0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환율이 인상이 되면은 자, 이 환율 자체가 1달러가 1,000원에서 1달러가 2,000원이 돼 버리면은 우리나라 돈 가치는 되게 떨어지는 거죠. 그죠? 자, 환율이 인상이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투자 자금들이 1달러만 갖고 오면 과거에 1,000원만큼의 원화를 바꿀 수 있는데 지금은 2,000원 2배를 바꿀 수 있으니까 외국에는 자금이 물 밀듯이 밀려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수출에는 엄청나게 효과가 생기지만 수입에는 악영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역에서는 수익성 향상이 이루어지고 이때는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1달러가 2,000원 하다가 갑자기 1달러가 1,000원인데 1,000원 하던 달러가 1달러가 500을 되면 환율이 인하가 되는 거죠. 이래 되면은 수출도 떨어지고 수입은 500원만 있으면 1달러를 결제할 수 있으니까 수입량은 늘어납니다.
이때는 그래서 수익성도 악화가 되고 이때는 주가도 하락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시장이 막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과 주가를 보면은 수입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과 주가는 역의 관계가 있다.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국내 제품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되고 판매가 저조해서 주가는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국내 제품 가격도 하락하고 판매가 정대돼서 주가는 상승하는 그런 관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경제 분석을 해봤는데 산업 분석을 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산업 분석에는 어떤 산업이 투자 대상으로 유망한 업종인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산업 구조 변화 분석인데 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지를 파악함으로써 미래 비전과 전망을 분석하는 것을 산업 구조 변화 분석이라고 합니다. 또 개별 산업 분석은 다양한 분석 기업을 통해서 관심 있는 특정 산업을 직접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시장 규모와 산업 정책 분석을 보면은 시장 규모 분석에서는 산업의 시장 규모는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모 및 변화 추이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 정책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부의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산업 구조 정책은 산업 간의 구조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산업 조직 정책은 산업 조직, 시장 구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산업 조직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산업 분석에서 제품 수명 주기도 봐야 됩니다. 소위 Product Life Cycle (PLC라는 개념인데 산업의 수익성이나 성장 전망, 주력 제품의 수명 주기상 단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개발 단계, 도입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 어느 단계에 있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 좋기는 성장 단계가 이익도 올라가고 매출도 꾸준히 올라간 단계이기 때문에 그 산업이 어떤 단계에 도달했는가를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제품 수명 주기를 보면은 개발 단계는 신제품을 연구하는 단계로 제품의 성공 여부가 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도입 단계는 신제품을 처음으로 시장에 소개되어 주목받기 시작한 단계로서 이때는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성장 단계는 유통 경로 확대 및 시장 규모가 증대되고 수요 급증 및 이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숙 단계가 되면은 시장의 수요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기업 간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때는 주가도 조금 흔들릴 수가 있는 타이밍이 됩니다. 쇠퇴 단계는 매출액도 감소하고 수익성도 악화되기 때문에 이때는 대단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산업의 경쟁 강도를 보면은 5가지 구조적인 경쟁 요인이 있습니다. 기존 업체 간 경쟁 강도가 있고 그 두 번째는 진입 장벽이 있고 셋째는 대체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구매자 교섭력이 있고 그다음에 공급자 교섭력이라는 이 5가지 경쟁 요인의 작용에 의해서 이윤과 위험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산업 내 경쟁 기업,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잠재적인 진출 기업, 또 새로 진출을 하려면 진입 장벽이 높은가 안 높은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이 제품, 이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에 대한 대체품이 있는지 그것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구매자가 얼마만큼 구매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또 공급자가 얼마만큼 그 제품을 구매자가 원하는 만큼 공급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렇게 5가지 구조적 경쟁 요소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업체 간의 경쟁 강도는 산업 내 경쟁 기업의 수를 봐야 됩니다. 가격 경쟁 및 제품 차별화 정도도 봐야 되고 철수 장벽의 높이 등등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진입 장벽은
십장벽은 규모의 경제, 제품 차별성, 진입을 위한 자본 요소, 제품의 생산 비용, 정부 규제 등도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체 가능성은 제품의 가격 상한성 결정 역할 및 이윤 잠재력을 제한합니다. 자, 구매자의 교섭력은 가격이나 품질 향상 등 구매자의 교섭력이 강할수록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급자의 교섭력도 봐야 됩니다. 대체품이 존재하지 않거나 교체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등 여러 팩트를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1교시는 우리 무엇 공부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1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권 분석이라는 개념에는 그 개별 정권의 투자와 관련해서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에서 키포인트는 좋은 주식을 선택해야 되고 그 좋은 주식을 언제 매매할 것인가, 매매 시점에 결정을 하는 것을 정권 분석이라고 한다면은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에는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본적 분석과 그다음에 그 기업의 가격을 보는 수요 공급에서 결정되는 기술적 분석이 있다. 그 두 개는 꼭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 분석에는 경제 전반적인 것을 분석하는 거고, 산업 분석은 산업에 관한 분석이고, 조금 10분 쉬었다가 우리가 기업에 관한 기업 분석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거는 통계청 자료에 들어가서 경기 선행지수 8개 지수를 갖고 만드는 경제선행지수가 매달 발표되기 때문에 그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도 봐야 되고 통화량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환율도 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봐야 되고 볼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산업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제신문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에서 또는 스마트폰에서 돌아다니는 그 정보 갖고는 극히 일부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좀 당일 신문이 아니라도 일주일치라도 여러분들 도서관에 가서 경제신문을 꼭 한번 제목이라도 리뷰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3대 경제신문에 의하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3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신문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3개 신문을 다 한 번씩 넘겨보는 게 좋습니다. 교수님은 사무실에서는 매일경제신문을 받아보고 집에서는 서울경제신문을 받아보고 가끔 가다가는 또 한국경제도 리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2교시에는 기업 분석에 관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기업 분석 데이터를 우리가 주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 재무 비율 15개를 우리 구하는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minutes break time.